그럼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그 투자론 쪽 들어가도록 하죠. 투자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걸 좀 자세히 갈게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요. 계산 문제도 풀어보고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요. 자, 첫 번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갑니다.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고요. 캐시프로죠.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계산한다.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캐시프로고 이 분석을 한다는 거죠. 분석법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1억을 투자해요.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법니다. 그럼 내가 낸 거는 현재 가치죠. 그래서 네가 1억 2천만 원을 번다면, 자, 우리가 앞서서 이걸 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래 가치는 내가입니다. 내가. 화폐시장 가치가 많지 않죠. 지금 돈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틀리다는 거죠. 1년 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현가와 내가를 보고요. 자, 내가 어때요?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유출했다 그러고요. 자, 이건 유입을 했죠. 그럼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을 많아야 되니까 캐시프로는 현금 수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화폐시장 가치가 안 맞으니까 할인은 내가를 현가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1억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하시겠잖아요. 그래서 현가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유입과 유출.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본다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이죠. 현재 가치의 합. 자, 유입. 그래서 운영과 처분입니다. 운영은 임대료를 매년 받고요. 처분은 딱 한 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죠. 한 해가 아니라 매 기간 소득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세후로 따집니다. 자, 전체 소득에서 세후가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이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대규모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의 현가입니다.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의 현가합. 현재 가치합을 줄여서 현가합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현가, 현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유입이 많아야 됩니다. 유입이 주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정의를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DCF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현재 가치로 할인하죠. 현재 가치라는 거 중요하고 할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서로 비교해서 세후 현금 흐름을 따집니다. 그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자체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우리가 쭉 나열해 보기도 하죠. 자, 그럼 이걸 지우고요. 세 가지 방식을 이제 갑니다. 자, 먼저 이제 아웃라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순이라는 거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순현가라는 것을 네프리젠트 밸류라고 얘기하고요. 순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 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0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은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운영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죠. 유출의 현가를 빼서 이 금액이 순현자 가치에 대한 금액이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이 유출됐다는 것은 자 이건 지분이에요. 지분 투자하게 되겠죠. 내 돈이 나간 거죠. 그럼 이게 자체가 현가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1년 후에 만약에 3억 3천을 벌었다. 그럼 1년 후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돌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자, 이게 뭐였죠? 일시불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계수였어요. 자, 그럼 할인한다고 하니 자, 이 R이라는 것은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할인율. N은 연수예요.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그럼 할인율이 만약에 10%라면
자, 얘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거든요. 최소한 보장되는. 그래서 우리가 0.1은 1점을 나누니까 3억이 됩니다. 그럼 이 2억이 금액이 그만큼 유출을 하고 나서 2억만큼 더 번 거예요. 하나의 초과이익이 발생을 한 거죠.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럼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자, 상호 독립적이다, 배타적이다 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투자안을 투자했을 때는 하나하나씩 본다는 건 독립적인 투자 아니에요. 독립적.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봤을 때죠.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볼까요? 단위 투자로 갑니다. 독립적으로 봤을 때 A, B, C, D로 갈게요. 가게 되면 자, 만약에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1억 하면 기각합니다. 그래서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플러스 1억이나 플러스 2억이면 0보다 크니까 투자합니다. 근데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큰 거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효과법은 요 정도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PI라는 영어를 쓰죠. 지수라는 건 이제 분수인데요. 자, 항상 학개론에서는 앞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수익이 올라가고 비용 내려가죠. 자, 그러면 유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누죠. 현금 유출로.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수를 읽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에 대안이 들어가죠.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다. 유입을 유출 나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얘도 이 유입을 똑같이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 할인율을 사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3억이다. 그럼 내가 1억 투자해서 아까는 3억에 대해서 벌었다면 1억을 빼면 2억이 남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건 3억에서 1억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금액의 3배를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요, 상대적인 어떤 규모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돼요. 수익성 지수도. 그럼 어떻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자, 얘도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거 선택하고 만약에 어떻습니까? 그 배타적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책에 체크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수년제가치법을 줄여서 수년가법, Net Present Value, NPV라고 합니다. 장래 기대되는 항상 세후소득이 들어간다는 거. 현재가치학교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효과를 서로 비교합니다. 현금 유배 효과를 현금 유출 효과를 빼죠. 자,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독립적일 때는 아까 봤을 때 하나하나씩 봤을 때 순효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끄집어내요. 작으면 기각하죠.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의 극대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를 채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끼리 비교를 해서 현금 유배 효과와 현금 유출 효과를 바꾼다. 그럼 내가 돈 주고 샀다면 그 유입의 효과가 투자 가치예요. 그만큼 내가 그럼 차익만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이제 주관적이면서 순효과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데 일단은 내용부터 가고요. 266페이지 가시면 순효과법의 특징으로 갈게요. 순효과법은 요구 수익률이 할인하는데 투자자에 따라 다르고요. 자, 순효과는 10%라는 할인율을 미리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수년제 가치가 0인 단일 투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같거든요. 유익과 유출이 같으면. 가치 가산이 원리가 됩니다. 얘는 항상 더해서 같이 똑같이 나와요. 가치 가산. 그럼 수익성 지수는 자, 이걸 한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할 텐데요. 현금 유배 효과를 현금 유출 효과를 나눕니다. 수익성 지수는 PI는. 그래서 자, 경영학에서는 BC라고 해요. B, 베니핏 수익이고요. 코스트가 비용이죠. 그래서
편익이 올라가고 비용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럼 현금 유입형과 현금 유출을 나눠서 자, 얘네들은 투자 규모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합니다. 투자 규모가 다른. 그러면서 의사결정은 상호 독립적일 때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선택하고요. 작으면 기약한다.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순효과가 모든 판단 지표가 동일할 때는 초기 현금 투자에 적은 사업이 높은 수익성 지수를 나타낸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자, A와 B가 만약에 금액을 좀 적게 본다면, 자, 순효과가 아까 유입에서 유출을 빼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3억에서 1억을 빼도 2억이 되고요. 자, 만약에 어떻습니까? 2억에서 자, 5억에서 3억을 빼도 2억이 돼요. 자, 그러면 순효과가 같다면 수익성 지수를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1억에서 2억보다 3억에서 2억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초기 금액이 적은 게 낫잖아요. 그래서 얘는 나와 있지만 투자 규모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억에서 2억을 번 게 수익이 더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투자 규모가 다른 것을 비교한다는 게 순효과랑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순효과가 동일하다면 초기 현금 투자가 적은 사업일수록 수익성 지수가 커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순효과가 더 우수하긴 해요. 왜냐하면 순효과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에 대한 규모에 따라 투자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에 의해 결과가 또 우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를 극대화한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투자 효율성은 1억에 2억이 3억에 2억보다 낫다는 어떤 투자 효율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넘겨보시면은 수익성 지수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을 다시 간다면 투자 규모가 크게 다른 두 개 대상의 사업을 비교할 때 순효과가 동일할 때는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우리가 가치가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순효과는 가치가산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순효과법이 잠깐 보시면 266페이지 가치가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개별의 가치를 단순 합계하게 되면 전체가 일체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볼게요. 가치가산이라는 것은 그 순현재 가치를 더해서 자, 이게 4억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8억에서 4억을 빼면 4억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제 보는데요. 자, 만약에 조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4억하고 2억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7억에서 3억을 빼면 4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성 지수와 이 내부 수익률법은 달라요. 자, 가볼까요? 순효과는 2억, 2억 나오는데 수익성 지수는 가치 가산이 안 됩니다. 자, 요거 3배고요. 요거 2배잖아요. 그럼 5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가 수익성 지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죠. 자, 7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5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가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부 수익률법도 수익률로 가기 때문에 가치 가산이 안 됩니다. 가치 가산은 되는 건 무조건 순효과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으로 가죠. 앞쪽에서 제가 이 내부 수익률은 이 내부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이걸 본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RR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좀 어렵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게 할인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듭니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해서 그걸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유출의
평가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1억에서 내가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1억 2천만 원. 자, 그러면은 자, 할인율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면 1년, 보통 우리가 1년이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R을 구하는 게 계산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자, 요게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내부 수익률. 그럼 얘가 2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20%만 알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가져와서 크거나 같은 데 투자하죠. 자, 계산 방식은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왜 원래는 원리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리지널을 푼다면 1억 2천을 1억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1.2가 되거든요. 그럼 1 플러스 R이 넘어가고, 자, 얘는 2년 이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1년이 나왔다. 그럼 1.2에다가 1 플러스 R이 되고요. R이 내서 넘어가면은 1을 빼요. 0.2가 되니까 20%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세요. 투자액이 내려갑니다. 투자액 1억이 내려가고요. 자, 우리가 그 차이값이라는 것은 내가 1억 벌어서 1억 2천원, 2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 차이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20%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부 수익률법은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익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유익과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순현가를 3억에서 우리가 3억을 빼면 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억을 나누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나왔었거든요. 상호 독립적은요. 내부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걸 다 끄집어내요. 그 중에서 상호 베타 중 가장 큰 거 선택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얘는 특징으로는 장점은 있어요. 사전에 내부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때요? 자, 이 수익성 지수와 순현가는 사전에 할인율을 알아야지만 구합니다. 근데 얘는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전에 내부 수익률을, 자, 우리 할인율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업 초기에 현금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많은 것보다 내부 수익률이 더 높게 되더라는 것은, 자, 여기서 좀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회계적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건 장부상이어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원을 투자해서 A와 B 대안이 있으면 1,000원을 투자해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500원의 수익을 얻으면 둘 다 50%는 난 거거든요. 근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내부 수익률은, 자, 처음서부터 빨리 회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300원을 먼저 회수하고 100원, 100원이 나중에 가자. 그 다음에 얘는 먼저 100원부터 회수하고 나중에 300원을 받자라는 것은 후기보다 초기에 많이 받는 게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 0.8, 0.7을 임의적으로 적었다면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니까 이 숫자가 작아져요. 그럼 270 받고 얘는 나중에 37이지 210이거든요. 그럼 초기에 많이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사업기간 초기 현금이 많은 대안이 후기에 많은 것보다 내부수익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순효과법과 내부수익법을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순효과법이 더 우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항상 가치가 더해서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20%인데 얘가 30%다라고 한다면요, 50%가 나오지 않죠. 아까랑 똑같아요. 금액만 가치 가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만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고 내부수익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할인율이 나온 게 요구순이 됐던 내부순이 됐던 이걸 갖고 다시 재투자하거든요.
모두 재투자를 전제로 가요. 순효과법은 재투자를 요구 수익률로 가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를 내부 수익률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 내부 수익률은 투자 대안의 예상된 평균 수익률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내부 수익률이 하나의 기간에 여러 번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다음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20%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20% 나오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죠. 예상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안전하게 높게 잡지는 않지만 투자자가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는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할인해서 그걸 재투자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비용에 대한 건 뭐냐면 내가 투자했을 때 뭐 은행이자 정도는 내가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더 낫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서 어떻습니까? 항상 시장상을 고려해서 가는 거니까. 자, 부를 극대화시킨다는 건 순효과는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남잖아요. 그럼 주어진 투자 자금을 하나의 투자 잔에 투자한다면 여러 잔에 투자한다든지 수익이 극대화 달성할 수 있지만 항상 금액이 남아서 1억이 됐던 뭐 1,00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내가 무조건 돈을 가져가요. 하지만 내부 수익률은 사용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내부 수익률은 그것이 또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우리가 이게 아예 안 나와서 허수가 나올 수 있거나 복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정해진 겁니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2번 이상의 현금의 순유출에 존재하는 경우 복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아예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때는 순효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투자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났습니다. 상호 배타적일 때는 하나의 투자만 선택하게 되면 경우 순효과와 내부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순효과가 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더 우선순위 선정하는 게 항상 얘는 금액이고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가치 가산이 되니까 더 우수하다는 얘기죠. 그럼 단일 투자안에서 볼게요. 자, 하나 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단일 투자안이죠. 그때는 결론이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은 하나를 봤을 때 유입이 크면 무조건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유입이 크잖아요. 그럼 순효과는 0보다 반드시 크고요. 자, 유입이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요.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가 요거보다 클 때 투자를 하죠. 자, 순효과가 0이면 유입과 유출이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 1이 되고 내부와 요거가 같아져요. 근데 자, 순효과가 0보다 작다는 건 유출이 많다는 것은 수익성 지수 1보다 작고 요거가 더 크니까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속드렸듯이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266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266페이지 순효과법을 우리 갈 텐데요. 자, 일단은 자, 갑니다. 자, 얘는 빼죠. 빼고 자, 얘는 같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눈다라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내 지갑의 돈을 내 아들이 빼갔나? 빼갔나?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뺀다는 것은 순효과는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같다. 유입과 유출 같게 해서 그 내부 수익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나눈다. 그럼 유입을 유출 나눠서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266페이지 가시면 순효과의 계산으로 가죠. 계산 방식이 거의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오히려 내부 수익률이 더 계산이 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우리가 투자액이 1년으로 봤을 때 그 원리는 얘기했는데 투자액이 내려가고 그 투자의 차익값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6페이지입니다. 가보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은 A, B, C, D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죠? 10%라는 거니까 5,786만 원을 1.1로 나누게 돼요. 1.1.
자, 그러면 는이 5260이 되죠. 자, 그러면 또 4730을 치는 거죠. 그럼 는을 치면 4300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GT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GT가 아니라 이제 이 계산기를 이용하는데 연습 게임을 해볼게요. 자,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금년에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것은 어때요? 자체적으로 내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할인율이 10%고요. 어떻게 돼요? 금년에 현금 흐름이라는 건 지출됐다는 거죠. 내가 돈을 나간 거고요. 내년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걸 할인해서 나간 걸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수년제 가치 순서대로 나열하라. 할인율이 요구 승인입니다. 10%. 사업 기간은 1년이죠. 그럼 1 플러스 0.1에 1.1에 1 쓰니까 1점이 나눠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유출로 본다면 5천이 나갔죠. 자, 그 다음에 뭐 만 원이면 만 원인데 단위가 그냥 나왔으니까 그냥 5천 원 이렇게 할게요. 5,786원이 나갔습니다. 들어왔죠. 그럼 할인해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 플러스 0.1에 1승이니까 1.1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5,260이 되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이 계산기가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730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치니까 는을 치니까 4,300이 나왔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입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3,000이고요. 자, 얼마입니까? 3,570이죠. 3,575죠. 자, 이걸 또 1점을 나누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3, 5, 7, 5. 자, 어떻습니까? 는을 때려버리세요. 3,25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계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D를 갑니다. D는 2,000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이 2,398이죠. 2,398. 자, 그럼 되셨나요? 2,398을 치십시오. 2,398는입니다. 그럼 2,180이 나오거든요. 그럼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거든요. 그럼 순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계산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수익성 지수를 풀 텐데요. 순효과입니다. 그럼 5,260에서 500을 빼게 되면 당연히 260이 나오고 4,300에서 400을 빼면 300이라는 순효과가 나오죠. 그다음 3,250에서 3,000을 빼게 되면 250이 나와요. 그럼 2,180에서 2,000을 빼게 되면 180이 나오죠. 그럼 순효과가 제일 큰 게 뭡니까?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D가 되겠죠. BAC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BACD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제가 강의를 이제 수익성 지수,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제가 268 가져서 계산 문제를 할 겁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또 어때요? 우리가 아까 GT가 아니라 는 이용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타임에 해줄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갈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 계산기를 끼고 계셔요. 강의가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자, 다 같이 합시다. 5,786을 나누기 1.1을 했으니 5,260이 나왔죠. 그런데 또 4,730에다가 1.1을 또 나누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왜? 이게 입력이 다 됩니다. 그럼 4,730에다가 는만 치면 4,300이 나와요. 3,575에다 는만 치면 3,2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98에 는만 치면 2,18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보시고요. 수익성 지수도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효과라는 자체와 수익성 지수 내부수익법은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꼭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수익성 지수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